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과거와 같은 패턴인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의 예상 실적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주 실적 발표할 기업들을 봐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인 것을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주들이 많고 내일부터 존슨앤존슨, 로키드마틴, 넷플릭스, IBM, 수요일은 ASML, 그리고 장후에 테슬라와 램리서치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AT&T, 스냅 등이 있고 금요일엔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존슨앤존슨의 예상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17% 이상 하락했는데 존슨앤존슨은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존슨앤존슨이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산업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헬스케어 대표 ETF인 XLV도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슨앤존슨은 이번에 어떤 실적을 보여줄까요?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23빌리언 달러의 매출과 2.57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슨앤존슨은 큰 매출 증가는 보여주지 않지만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로도 유명합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59년간 배당을 줄인 적도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9년 동안 IT 버블, 리만 브라더스 등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의료 분야 매출은 90조 원으로 세계 탑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 덕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작년 말에 두 개 회사로 분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사업부랑 일반 소비자 건강제품 회사랑 분리한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분할 작업이 이뤄진다고 하니 빠르면 23년 말에 분할이 완료될 것입니다. 135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가 처음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분할 발표 후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존슨앤존슨한테는 호재로 작용한 듯합니다. 그리고 회사 분할 말고 곧 주식을 분할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글과 아마존입니다. 보통 시장은 주식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주식 분할 이후에는 주가가 낮아지는 만큼 투자자의 진입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증가하며 주가가 상승 기류를 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주식은 주가가 낮아지면 다우지수 편입 확률도 높아집니다. 현재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는 마소가 300달러 부근이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파란색 화살표에 주식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주식 분할 호재가 묻히긴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1980년 이후 주식 분할을 발표한 기업들은 시장보다 더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호재인데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했던 빅테크 주식들이니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7월 1일, 아마존은 6월 6일 주식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날짜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고 만약 여기서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존슨앤존슨을 알아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재미없는 주식으로 유명하지만 10년 차트를 보면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배당까지 받았으니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좋아지고 존슨앤존슨이 관심을 덜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현금 대용으로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리밸런싱해서 빅테크들을 주어도 좋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넷플릭스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코로나 발생했을 때만큼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올해 1월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빌 에크만의 퍼싱스퀘어가 넷플릭스를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때 매수했으면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적어도 20% 이상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관들의 움직임만 보고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넷플릭스는 왜 이리 떨어지고 있을까요? 리오프닝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또한 넷플릭스한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장점이자 단점이 매출 사업 분야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OTT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OTT 사업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이 있으면 이처럼 바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OTT가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도 진출하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의 차트를 봐보면 시간이 갈수록 분석가들이 넷플릭스의 예상 매출을 낮추고 있습니다. 즉, 매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성장주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더라도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높은 기대감으로 반영된 주가가 바로 하락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번 분기 매출은 저번 분기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다는 점이 이번 분기 실적보다 더 강하게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평균 타겟 주가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500달러 부근까지 떨어졌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주가를 보고 저점 매수다 라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의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성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TT 사업 말고 다른 부분에서 뭔가 매출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면서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단기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더라도 향후 미래에 더 커질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매출 다각화가 된 기업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번 분기 실적을 분석한 영상은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테슬라는 현재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 1년에 한 번 30% 이상씩 하락하는 종목이기에 이런 큰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테슬라에 대해 확실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상하이 기가팩토리 운영 중지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시 공장 가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상하이 봉쇄가 완화되기 전까진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중단이 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냐면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매출에서 국가로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고 성장률은 제일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25%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테슬라의 매출 95%를 현재 자동차 판매로 벌고 있는데 상하이 기가팩토리 문제로 중국에 차를 팔지 못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에 몰라도 2분기 실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2분기 실적에 이 악재가 반영돼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매수해야 할까요? 아래 뉴스는 1분기에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차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뉴스입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단기적인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생산량은 회복될 것이며 이처럼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악재로 인해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테슬라가 오히려 웬만한 빅테크들보다 덜 하락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이런 뉴스가 나와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중순까지의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보시면 이번 주 수요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몰려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마소, 구글, 수요일에는 메타 플랫폼, 목요일에는 애플, 아마존이 있습니다. 5월 4일에 있을 FOMC 결과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게 현재 시장에 선반영돼서 하락하고 있는데 다음 주 빅테크들 실적까지 안 좋다면 지금 하락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빅테크들 예상 실적을 분석해드렸다시피 이번 실적은 저번 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해 1분기에 있었던 악재들로 인해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다면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한다면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IT 버블, 리만 브로더스, 코로나 등 지금보다 더한 위기에서도 성장해왔고 단련해온 게 빅테크 주식들입니다. 미래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분석이 많은데도 계속 현금을 인수합병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악재는 회사의 기업 가치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거나 위기가 올 것이라 분석되면 자사주 매입을 중지하거나 현금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세계 시장은 항상 다르게 움직였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하락장을 지나고 나면 결국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고 사람이나 주식이나 과거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에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를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어떤 악재 속에서도 시장은 과거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스닥은 우상향했기 때문이죠. 블랙먼데이, 전쟁, IT 버블이란 악재가 터질 때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라는 뉴스가 항상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우상향이라는 패턴 말이죠. 그렇기에 지금도 너무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과거 하락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몇 달 보유하려고 주식을 사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가까이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구나 하고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시장이 내릴지 내일 시장은 내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분석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셨을 때는 멀리 보고 투자하셨으면서 정작 주가가 흔들리니 멘탈도 같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을 즐기며 좋은 회사와 함께 성장해 간다는 느낌으로 투자하시면 좀 더 편안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빅테크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해당 영상은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